바로 볼게요. 자, 우리 이제 대안투자라 불리는데요. 대안투자 말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쉬운 말로 바꿔보면 신상 이런 뜻이 신상품.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품이 항상 나오면 신상품의 특징들은 어때요? 옛날 거에 비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관점에서 보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신상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어떤 소리예요? 구상품이죠. 이제 얘를 우리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통적 상품. 이 전통적 상품과 대안투자 상품이죠. 이 둘을 결합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포트폴리오로 짜서 뭐가? 당연히 위험이 감소돼야 되죠. 분산 가능성이 커져야 되겠죠. 맞죠?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낮아져야 돼요. 또 변동성이 감소돼야 돼요. 이런 용어들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뭐 누구? 대안투자 상품과 전통적 상품을.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 거지. 굳이 그런 의미 없으면 이거 대안투자 만들어낼 필요 없죠. 전통적 상품에만 투자해서도 위험을 다 피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전통적 상품은 누가 전통적 상품이 되냐면 옛날부터 투자해오던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애들이 전통적인 상품들이 된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주식, 채권, 현금 얘랑 이제 상대부분에 즉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대안투자의 예시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상품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원유 이런 애들 또는 우리 이제 옵션이라고 불리웠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리고 이 옵션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진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파생과 연관되어진 그리고 또 플러스 중요한 부분이요. 부동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 상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 소리인데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은요. 그 집 사고 팔고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들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들.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1과목 할 때 설명드렸던 거 ABS, MBS, CDO 이런 애들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뭐였어요? 특히 이 MBS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뭐를 발행하는 증권들이었잖아요. 맞죠? CDO는 그때 그 트렌치들을 다르게 가져가는 애들이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이니까 부동산은 어디에? 전통적 상품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대안투자 이제 정리해요. 개념. 대안투자란 어떤 상품이다? 전통적 상품과 둘을 믹스했더니 위험이 낮아지고 분산 가능성은 올라가고 표준 편차, 변동성 낮아지는 이러한 애들 즉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상품들이 대안투자다. 그죠? 그래서 다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말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용어는 그거예요. 수익은 똑같은데 위험이 낮추는 거예요. 이게 왜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가 돼야지만 하이 리턴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많이 감당해야지 그 위험을 많이 감당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익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험을 적게 가져가면 수익은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익은 똑같은데 뭐가 낮아진다고요? 위험이 낮아진다고요. 그럼 리스크가 낮아지면 리턴이 낮아져야 되는데 리턴은 안 낮아진 상태에서 리스크만 낮아지니까 위험은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애도 우리가 효율적이라 부른다 이 소리야. 됐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위험 낮고 분산 가능성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산 간의 뭐가?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자산 간의 이 상관관계 방금 앞에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화되어진다. 그렇죠?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반대로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효과 있어. 이 소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일 때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극대화될 뿐이에요. 하지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1만 아니면 된다 이거. 1만 아니면 똑같이만 안 움직이면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5권에 가서 분산투자 파트를 명확하게 듣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안투자에 대한 개념 다 정리했네요. 그죠? 이제 이 대안투자 및 투자 전략에서의 요 1번이었어요. 대안투자 상품과 대안투자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대안투자는 무엇을 대안투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이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하나 보다 보면 계속 찢어져요. 책이. 책을 찢지 말고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5권에 있는 분산투자, 요 2권에 있는 대안투자, 국제분산투자, 그리고 4권에 있는 세 가지 투자 운용 전략과 마지막 성과평가 방법. 얘네들이 하나로 싹 묶이면 투자 전략이에요. 우리 시험 100점 만점이죠. 100문제. 실질적으로 100문항 중에 50문항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고,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이 자격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여기에 거의 다 나오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규, 윤리, 공통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과의 차이점을 두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됐나요? 네. 교재에서 그럼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재는 2페이지. 챕터 1